모두가 고요히 잠든 밤 갑자기 으악 하는 비명 소리와 함께 종아리에서 시작되는 그 고통은 순식간에 근육이 뭉치고 말 그대로 온몸이 뒤틀리고 마비되는 느낌과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아프고 무서운데 풀릴 때까지 아무리 주물러도 풀리지 않을 때의 두려움. 혹시 그때 이런 생각 드셨던 적 없나요? 내가 무슨 큰 병 걸린 것이 아닐까? 이러다가 심장마비까지 오는 건 아니겠지? 그런 공포감 말이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가 어제 운동을 심하게 했나? 또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렸나? 아니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그리고는 바쁜 하루를 지내면서 그 무서웠던 쥐의 고통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쥐가 정말 별일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다리 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원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로, 수분 부족, 자세 불량 외에도 혈액순환 장애, 약물 부작용,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부정맥, 혈전증까지 우리가 흔하게 겪는 밤의 다리 통증 속에는 우리 몸이 절박하게 보내는 구조 요청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밤중에 다리 쥐로 찾아오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간단한 응급처치 후 돌아가시지만 소수는 검사를 통해 심각한 질환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단순한 근육 경련인 줄 알았다가 다리 혈관 속 깊숙한 곳에 생긴 혈전이 폐로 이동할 뻔한 상황에서 간신히 위기를 피하기도 했죠. 이처럼 다리 쥐는 단순히 잠깐의 통증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증상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장년층은 물론 운동을 많이 하는 젊은 층, 임산부, 성장기, 어린이, 노년층에게도 다리 쥐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임산부는 체중 증가, 호르몬 변화, 혈액량 증가 등으로 인해 다리 경련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뛰어 놀다가 밤에 다리가 아프다고 울기도 합니다. 심지어 수면 자세 하나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다리를 내리고 자거나 발끝이 아래로 떨어진 상태로 장시간 유지되면 근육은 짧아진 채 고정되고 작은 자극만으로도 통증이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정작 이런 증상을 별일 아니라고 넘기고 그 원인도 대처 방법도 예방 방법도 모른 채 반복되는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고통스러운 다리 쥐에 대해 모든 것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왜 생기는지,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겪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만약 당신 다리 쥐의 고통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본격적으로 다리 쥐가 왜 생기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다리 쥐, 의학적으로는 야간하지 경련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잠자는 중에 발생하며 종아리, 허벅지, 발바닥 등 다양한 부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몇 초에서 길게는 몇 분까지 지속되며 경련이 풀린 후에도 근육통이나 뻐근함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리 쥐가 왜 생기는지 이해하려면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원인, 근육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등산을 하거나 하루 종일 걸은 날, 혹은 무거운 짐을 자주 들었을 때 근육은 피로가 누적되어 경직되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면 중 신체가 이완되면 반사적으로 근육이 수축하며 통증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는 수분 부족과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전해질이 소실되고 이로 인해 근육 경련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세 문제와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거나 너무 꽉 끼는 옷을 입고 잠들면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근육으로 전달되는 산소와 영양이 줄어들고 근육이 경직되며 쥐가 나기 쉬워집니다. 네 번째는 노화와 근육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탄력성과 반응성이 떨어지고 신경 전달 속도도 느려지면서 근육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야간 경련의 빈도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뇨제,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일부 천식 치료제 등이 다리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복용하면서 갑자기 쥐가 자주 난다면 의사와 상담해 복용량이나 약 종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영양 결핍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D, B군, E 등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 저하나 신경 전달에 이상이 생기며 쥐가 자주 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갑자기 쥐가 났을 때 응급시 대처법입니다. 쥐가 난 다리를 펴고 발가락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깁니다. 종아리 근육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손이 닿지 않으면 수건을 이용해 당겨도 됩니다. 두 번째, 부드러운 마사지. 통증 부위를 감싸듯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않고 혈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마사지합니다. 세 번째는 다리 쥐가 났을 때에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응급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종아리에 쥐가 날 때 심장도 똑같이 쥐어짜는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듯이 다리의 쥐는 심장에 큰 위험을 줍니다. 그래서 다리의 쥐를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무서운 다리의 쥐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그곳은 새끼손가락에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은 수지침에서 다리에 해당하는 곳으로 새끼손가락 끝 마디는 발바닥, 중간 마디는 종아리, 첫 마디는 허벅지입니다. 종아리에 쥐가 나면 같은 쪽 새끼손가락 중간 마디를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10초씩 3회 3개 꾹 눌러주세요. 10초 한 번만 누르셔도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조금은 아프실 겁니다. 그러면 서서히 풀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단번에 풀어집니다. 다리의 쥐로 인해 잠에서 깨지 마시고 침대에 그대로 누워 눈도 뜨지 마시고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조금 세게 눌러만 주세요. 그러면 잠을 깨지도 않고 금방 사라진 다리의 쥐에 감사하며 그대로 편안히 주무시면 됩니다. 정말 꼭 실행해 보시고 마법을 체험해 보신 후 주변에 다리 쥐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그 부위를 자주 10초씩 눌러주시면 밤에 다리 쥐가 점점 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승산혈을 눌러라 또는 발을 무릎 쪽으로 당겨라 아니면 일어나서 서 있으라 심지어 옛날에는 코에 침을 발라라 등 여러 방법들을 이야기하지만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 애태울 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럼 왜 새끼손가락을 누르면 그렇게 빨리 효과가 나타날까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새끼손가락이 다리 쥐의 자가치유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몸에는 스스로 내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자가치유점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생소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몸의 자가치유점을 자극하면 해당 인체 조직 즉 세포, 근육, 혈관, 림프 등을 자극하여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이유로 수축되어 있던 조직들을 이완시키고 조직 속에 있는 노폐물과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빠져나오게 함으로써 세포부터 건강해지고 따라서 몸도 건강해지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자가면 영역도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질병까지 물리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에 걸리면 예를 들어 간염에 걸렸으면 치료약부터 떠올리겠지만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간을 활성화시켜 염증 물질과 노폐물을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간 기능을 되살려 주는 것이 간염 치유의 지름길이지 않을까요?
나빠진 간을 그대로 두고 약으로만 간염의 원인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하나요?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자가치유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듯 자가치유점이 있는 곳은 우리 인체 축소판이라는 귀, 손, 발, 얼굴, 팔, 다리 등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쉽고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고 효과 빠른 다리쥐의 자가치유점은 새끼손가락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가치유점의 효과를 바로 느끼게 되시고 자기 치유점에 대해 궁금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습관적으로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하고 병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당신은 스스로 자가치유점을 지압함으로써 효과를 보게 되고 자가면 영역을 향상시켜 가지고 있던 질병이 회복됨으로써 병원 가는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다리 쥐의 경우 대부분 즉시 풀려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지만 사람마다 효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대부분 10초에서 30초 이내에 효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환자분들에게 가르쳐 드렸고 효과에 놀라시며 더 많은 자가치유점들을 알기 원하십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가치유점도 같이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건강을 위해 꼭 실천해 보시기를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70세가 넘은 저도 자가치유점을 시간 있을 때마다 꾸준히 자극함으로써 아직까지 코로나도 걸리지 않았으며 병원 약 또한 먹지 않고 마음껏 먹으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감기도 언제 걸렸었는지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어떻게 당신의 건강에 변화를 주는지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가치유점 자극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따로 시간 내어 약국이나 병원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시간 있을 때마다 그곳을 지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노화와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방입니다.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시고 바나나, 멸치, 시금치 같은 전해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잠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큰 차이가 납니다. 앉은 자세에서 1시간마다 일어나 가볍게 다리를 털고 잠자리에서는 너무 무거운 이불이나 꽉 끼는 잠옷은 피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수면 전에 다리를 따뜻하게 덮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리 쥐의 원인과 대처법 그리고 예방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다리 쥐가 생명의 위험을 경고하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다리 쥐는 대부분 양성 경련이지만 특정한 증상과 함께 나타날 경우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한쪽 다리만 갑자기 붓고 열이 날 때, 피부가 붉게 변하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심부정맥 혈전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입니다. 이 역시 폐색전증의 신호일 수 있으며 다리 쥐와 관련된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다리의 감각 저하와 창백함, 맥박이 느껴지지 않거나 통증이 너무 심하고 차가워진다면 급성 동맥 폐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근육의 마비 증상과 다리 쥐가 풀리지 않고 힘이 빠지며 한쪽 다리를 제대로 들 수 없을 정도라면 이는 척추 신경이 눌리거나 염증성 신경병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열과 함께 나타나는 다리 통증, 세균 감염 혹은 폐혈증 초기일 수도 있으므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다리 쥐와 함께 두통, 시야 흐림, 복통 등 다른 전신 증상이 동반될 경우보다 정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 심장 기능, 신경계 문제 등 다양한 질환이 얽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3년 전 아주 급하게 응급실을 찾아온 50대 남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너무 심하게 나서 응급실에 왔는데 알고 보니 한쪽 다리가 붓고 열이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심부정맥 혈전증이었고 응급처치를 통해 간신히 폐색전증으로 진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날 바로 병원에 오지 않았다거나 혹은 가족이 그분을 깨우지 않았다면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처럼 쥐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최후 통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억해 주세요. 반복되는 다리 쥐는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위험 신호가 있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물 자주 마시기, 스트레칭, 교정은 필수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습관입니다. 예방보다 확실한 치료는 없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다리쥐로 심각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다리 쥐가 나타나지 않는 밤, 편안한 수면은 자가 치유점을 누르는 그 순간부터 가능해집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리쥐 없는 편안한 밤 되세요.